저희가 어제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키워왔더니 라인의 지배권을 가진 갈등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제도 아주 살짝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본의 라인 야후가 이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이 네이버의 지분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경영권 탈취까지 이어지게 하지 않나 이러한 내용들을 어제 전했었습니다. 이 라인 사태 과연 핵심이 무엇이고 그러면 또 이것이 네이버 나아가서 이 우리 증시 전반에 좀 끼칠 영향은 또 어떨지 오늘도 저희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네이버 이 라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네이버 라인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이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개괄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이 네이버의 라인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회원의 한 명의 가치가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인의 회원 가입 수가 2억 명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대부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태국과 대만에서 각각 전체 국민의 80%가 다 라인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카카오를 5천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바로 라인이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틱톡을 지금 무조건 중국에서 중국 서비스를 미국에 넘겨라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다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려를 이제 일본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일본 국민 1억 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 기업이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유출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도하고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일반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알리, 테무가 막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정부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해 가는 게 아니냐. 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죠.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라인의 같은 문제, 같은 자유 진영에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네. 디지털 쪽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라인과 같은 또 각 이메일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입니다. 맞아요. 팩스로 많이 주고받고 공식적인 서류를 다 팩스로 주고받는 아주 후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이렇게 좀 한국의 기업이 절반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두려움이 있고, 현재 그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번에 유출된 건수가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가 수년 전에 한 수백만 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뭐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엄한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까지 함께 한국의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는 한국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뛰어난 기술로 일본을 이렇게 자기들 지배하거나 뛰어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잘 걸렸다. 개인정보 유출?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뺏어야겠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이걸 나중에 조치를 해서 유출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걸 빌미로 지금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를 앞세워서 지금 배후에는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가 있고 그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일까요? 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은 소프트뱅크 한국의 이제 손징이 회장입니다. 한국의 그 3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고 이제 손정이라고 많이 불리죠. 대한민국의 쿠팡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쿠팡, 그다음 야놀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 사람은 항상 전부 다 미국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한 3조 원 정도, 야놀자에도 최근에 한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건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우량한 기업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지금 5대 50%씩 딱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네. 무조건 50%가 넘어야만 이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라인 야후와 미국 일본의 야후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는 딱 50%씩 절대로 한쪽에서 경영권을 하지 못하고 함께 발전하자 이런 협업의 차원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7명의 이사 중에 지금 야후가 지금 4명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네이버도 이제 3명 정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위치에 있고 일본 사람들이 거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라인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제 네이버가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도 우리 일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손정희 회장도 라인이 앞으로 무궁하게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에 회원을 가입했지만 카카오는 계열사가 180개입니다. 네.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헤어 그쵸, 그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파생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가 앞으로 미래 가치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미국 사람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가 미국의 페이스북에다가 우리의 지분을 다 넘겨라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야 되고 또 그런 인정을 해줘야만 해외 기업도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네.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한국에 공장을 짓는 거, 이거 직접 투자. 네이버가 라인을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50%가 외국인 지분이죠.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무적인 네, 네. 목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 네이버와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현재 한 50%의 지분이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도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정부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때리기로 해서 또 자기들 인기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네.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 정부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정부가 막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본 정부 대 한국 정부 이렇게 정부 간의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잘 키운 라인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일본에다가 바치는 것도 진짜 너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열불이 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네이버 측에서도 이 정부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정부가 어떻게 좀 나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야 된다. 세계적인 표준이요. 예, 세계적인 네. 표준.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정보가 페이스북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다 팔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과연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그쵸. 영업 활동을 하겠느냐. 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에서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세계적인 표준을 좀 따르고 기업 윤리라든지 이게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NTT 도코모는 한 수백만 건 유출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일본 기업이니까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5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세계적인 표준을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일본에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네.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정부의 큰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이 네이버의 라인 이 문제가 또 심각한 게 이걸 나쁜 선례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다 뺏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만약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가서 새로 기업을 그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시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배구조나 이런 문제로 다시 뺏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되겠고, 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에 또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큰 역할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한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인 유가증권이 있고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쿠팡이나 쿠팡은 이미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우리가 쿠팡이 한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했는 이유는 주식 가치를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해줍니다. 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 일본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이 한 4%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60%가 다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고 자본시장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많이 했었다. 지금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상장할 때 가장 크게 후대받는 게 차등 의결권입니다. 우리나라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1대1입니다. 창업자든 개인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언제든지 경영권을 뺏길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은 그런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또 주식에 관련된 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모든 세금을 주식시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더 많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정부의 큰 역할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은 진짜 일본보다 앞섰고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 1등입니다. 네. 우리가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다 세계 1등을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하게 된 것도 우리가 워낙에 IT 산업은 우리가 일본을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질문 정말 짧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대로 일본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면 이때 그 네이버에 미칠 충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은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5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60% 내렸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 다 지금 60% 내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부터 내리게 되어 있고 올해는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4.6% 매년 1%씩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억 명이나 회원이 가입돼 있고 네이버의 가치가 이 라인 때문에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현금은 10조 원 받겠지만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일본이라든지 태국, 대만 등 이런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 전망은 밝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좀 지켜줘야 되겠고 네이버도 가급적이면 일본을 잘 설득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나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장의 재무적 이익보다는 이 미래 가치가 좀 감소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